네, 안녕하세요. 저는 CJ제일제당 서스테이너블 그로스팀에 있는 강민구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들 중에서는 ESG 경영,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같은 말들이 많이 접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후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십 년 동안 또는 그 이상 동안 기후의 평균 상태나 기후의 변동을, 통계적인 변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의 인류에게 많은 위협을 가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집중호우, 폭염, 대설, 미세먼지나 아니면 황사와 같은 이러한 기후 이상 현상들이 매년 많은 빈도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눈 동안도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배경에 온실 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 부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지구산의 물 순환 속도를 가속시켜 물의 가용성과 수요의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수질에 영향을 더 미치고요. 이로 인한 물 부족을 초래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감소시켜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을 사용하고 그 물을 처리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처리의 개념이 강한 관리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했지만, 이제는 기존의 그런 처리와 더불어 물을 고도화해서 관리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하수, 해수와 같은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수자원을 통해 물을 생산하는 부분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장에서는 기업과 그리고 투자자들이 모두 재무적 이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봤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탄소 중립과 같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내용을 저술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I랩 명광민 대표입니다. 현재 DI랩에서 기후환경 진흥형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고 본 책에서는 5장을 집필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닌데 왜 비용을 들여야 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텍사스 한파나 유럽 홍수, 그리고 호주 산불 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들이 발생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힘을 쓰고 있는 사단법인 넥스트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의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105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25조 원, LG화학도 17조 원이 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도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전체 패널 270개 중에 90개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할 정도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기후기술 기업은 전 세계 3,000개가 넘고 그중 유니콘이 78개나 됩니다. 그만큼 성장성도 좋고 유망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 시장이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성이 좋은 기후기술에 투자해서 기후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도 얻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기술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투바이오 BT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6장의 저자 정훈이라고 합니다. 최근 TV 공익 광고에서 특정 사회단체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걱정하며 지구도 한 명의 아이처럼 아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기성세대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은 더 이상 방치하고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숙제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과학 및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서 발전해온 정밀화학은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과 유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학물질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독성, 그리고 사람과 동물로 최종 축적되는 문제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대표적인 산물인 플라스틱의 사용 후 폐기 시 오랜 기간 분해되지 않아서 생기는 토양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등의 문제는 점점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화학산업의 부작용을 조금씩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첨단과학 분야인 생명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바이오 기반의 화학물질을 생산하여 기존의 화학물질 및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등 지구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에서도 화학 농약을 대신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한 방법인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바이오 작물 보호제 등을 더 많이 개발하여서 환경오염과 인간에게 해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후변화의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전통적인 축산의 방법이 아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팜 및 첨단 생명과학을 접목한 배양육과 대체육의 활성화로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ESG 경영에 있어서 친환경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위기와 환경오염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한 큰 의무이자 우리 사회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ESG의 완성은 사회로부터를 집필한 강지수입니다. ESG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환경에 초점을 맞추셔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ESG의 완성은 사회, 이 소셜이라는 인디케이터 섹터부터 저는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요. ESG가 왜 신선한 트렌드처럼 느껴지냐면 단순한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주체자, 내가 속한 사회와 환경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거든요.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에 대한 이 소셜의 이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하게 발전한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어떤 것이 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등한시 여겼던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갑을 관계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한 이슈들, 아동 권리라든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이 사회의 요소에 포함된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될 이 태도가 경영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기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는 요소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이제 사회적 요소에서는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 권리라고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뉴스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안전이라고 하는 요소들, 그리고 인권 경영, 사회적 투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ESG의 사회의 요소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보다 나은 기업의 책임의식이라든지 스스로 또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에 속한 나에 대한 태도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나, 지속 가능한 경영, 그리고 결국엔 이것이 기업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ESG, S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환경과 이제 기업 지배구조, 다음에 사회로서 완성이 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PSM 마케팅에서 교육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박민희입니다. 우리나라의 ESG 경영은 아직까지는 환경과 지배 구조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장에서는 S, 즉 사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인적 자원 관리의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 제언을 드리려고 했고요. 조직 문화의 설계 방향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그의 저서인 침묵의 언어에서 문화를 나라에 관련해서 맥락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고맥락 사회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와 일본 같은 나라는 저맥락 사회에 속하거든요. 고맥락 사회는 좀 더 집단적이고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문화를 공유하며 함께 친밀하고 그들만의 고유한 그 언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회가 점점 진화 발전함에 따라서 고맥락 사회도 점점 저맥락 사회로 진화하거든요. 그 예가 일본과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입니다. 저맥락 사회에서는 좀 더 세밀한 관리, 그리고 고요함과 다양성과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도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한 단위의 소통이 요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저맥락 사회로 좀 더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2020년에 세계적인 교육훈련 컨퍼런스인 ATD에서는 이 주제 중에 하나로 바로 다양성 관리를 다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SHRM이라는 세계적인 인적 자원과 또 인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루는 컨퍼런스에서도 이 DEI로 설명되는 다양성 관리가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는 나이, 성별,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경영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 외부 통제 시스템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각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준비가 초기 단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국은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또 MZ세대들의 조직 이탈과 관련된 문제들, 또 여성 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등이 다양성 차원에서 인적관리의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가는 조직 문화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또 수평, 자율, 애자일한 조직 문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전격적인 변화나 시대에 원격 근무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ESG 시대의 경영을 위한 리더십과 조직 문화 설계 방향에 대해서도 좀 독특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시오크라시적인 조직 운영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을 좀 더 읽어보시고 더 좋은 자리에서 저희 저자들과 함께 워크샵 또는 강의를 통해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여름에 이 책과 함께 ESG 경영,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와 조직문화 설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학습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9장 ESG의 동력 지배구조를 바로 세우자를 집필하게 된 윤석분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ESG 경영을 적용하시고자 하시는 경영자분들 대다수가 그 질을 지배구조라고 하는 한 단면만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지배구조가 지혜의 모습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는 문화, 언어, 사회,
구조, 윤리, 규범, 법률, 역사 등등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상당히 많은 부분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배구조라고 하는 단면만을 가지고 그 지를 그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좀 부족함이 많고요.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사실 제가 이 책에서 지배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경영의 환경, 그 다음에 지난 한 5, 60년간의 그 우리나라의 기업 역사 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그 경제가 초고속 압축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아름다운 그 문화,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물론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단기적인 고속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 ESG의 G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그 이웃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이 책에 담아내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 문화에 이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조금 더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